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5살의 지우는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리면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중견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벌써 10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안정적인 수입과 적당한 업무량.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은지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있었어요. 은지는 32살로 시중은행 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친절한 성격 덕분에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죠.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된 두 사람은 아직도 신혼의 달콤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은지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항상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은지 역시 지훈이 힘든 프로젝트로 야근할 때면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가져다 주기도 했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은지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부터 본사 회의가 잦아졌다며 외박을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승진을 위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우는 오히려 은지를 격려해 주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지가 출장을 다녀온 다음 날이면 유독 피곤해하며 말수가 적어졌어요. 예전처럼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고 휴대폰을 볼 때도 화면을 가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우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은지가 또다시 내일 본사 회의가 있어서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온다고 말했을 때 지우는 평상시처럼 웃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지우는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오후 지우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문득 은지 생각이 났어요. 오랜만에 꽃이라도 사서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근처 꽃집에서 은지가 좋아하는 핑크 장미를 한 다발 샀죠. 저녁에 은지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놀라며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설렜어요. 그런데 오후 4시쯤 지훈의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문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호텔 결제 내역이었는데 은지가 말했던 출장지와는 전혀 다른 지역의 호텔이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죠. 지훈은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은지는 서울 본사로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카드 결제 내역은 대전의 호텔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숙소를 잘못 예약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분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은지가 돌아온 시간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은 9시였어요. 지훈이 준비해둔 핑크 장미를 보고 은지는 잠깐 놀라는 듯 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죠. 출장은 어땠냐고 물었을 때 은지는 피곤하다며 대충 넘어갔어요. 예전 같으면 회의 내용이나 동료들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도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이 지훈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죠. 다음 주 월요일 지훈은 점심시간에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은지의 동료인 성우를 만났습니다. 성우는 은지와 같은 지점에서 일하는 대리로 가끔 회식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던 중 성우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은지 씨가 본사 회의 다녀오신다더니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지점장님이 승진 대상자들 업무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으셔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지가 출장을 간 것은 금요일이었는데 성우는 어제, 즉 일요일에 회의를 다녀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은지는 토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일요일에 또 회의가 있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은지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성우를 만났는데 어제도 회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많이 힘들겠다고 말이죠. 은지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 그거 말씀이에요. 갑자기 추가 회의가 생겨서 일요일에 잠깐 나갔다가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은지의 표정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꼈어요. 평소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던 은지가 말을 더듬거리며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예전과는 달랐죠. 그 주 내내 지우는 은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꼭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할 때 지훈이 있으면 목소리를 낮추는 것들이 모두 눈에 들어왔어요. 지훈은 은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은행 앞에서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의혹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목요일 오후 5시 지훈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퇴를 했습니다. 은지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지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6시가 되자 은행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은지는 6시 10분쯤 퇴근하곤 했는데 그날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도 나오지 않았죠. 6시 20분쯤 되어서야 은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은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우와 함께 나오고 있었고 두 사람은 뭔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평소 은지가 집으로 가는 방향과는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훈은 멀찍이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은지와 성우는 역 근처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가 성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성우는 은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료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하는 모습, 은지가 성우에게 기대어 앉는 모습, 그리고 성우가 은지의 목덜미에 입맞춤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지훈의 휴대폰에 기록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그리고 지훈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와 성우는 손을 잡고 근처 호텔로 향했던 것이죠. 지훈은 마치 악몽을 보는 것 같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까지 사진으로 남긴 지훈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2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훈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차가운 냉정함이 밀려왔어요. 분노와 절망감 속에서도 지훈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죠. 그날 밤 은지는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회사 회식이 있었다며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지만
지우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웃으며 맞이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다음 날 지우는 은지가 출근한 후 집안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노트북과 서랍, 그리고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가방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침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지우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 호텔 키카드 2장이 들어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달과 이번 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우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도 있었죠. 내용을 읽어보니 지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은지에게 어제 비품실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았어. 다음에는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아.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 편지를 읽으며 지우는 은지와 성우의 관계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비품실에서까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우는 은지의 휴대폰 백업 데이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은지 휴대폰이 고장 났을 때 지훈의 컴퓨터로 백업을 해둔 적이 있었거든요. 파일들을 뒤져보니 최근까지의 메시지와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훈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어요. 성우와 은지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 회의실보다 비품실이 더 스릴 있었지. 다음에는 어디서 만날까? 호텔방이 너무 좋았어. 남편이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돼.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나 대담하게 불륜을 저질러 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비품실에서 찍은 사진들과 호텔에서의 셀카들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변호사는 지훈이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과 메시지, 호텔 영수증과 편지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상간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훈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며칠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 사이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며 은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연기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해주며 의심을 사지 않도록 주의했죠. 그 주 금요일 은지가 또다시 본사 회의가 있다며 외박을 한다고 했을 때 지우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미행하지 않고 집에서 기다렸어요. 대신 은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어플을 미리 설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9시쯤 지훈의 휴대폰에 은지의 위치가 표시되었어요. 역시나 회사나 본사가 아닌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호텔로 직접 가서 주차장에서 대기했죠. 얼마 후 성우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지훈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며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성우와 은지는 서로 껴안으며 키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고 이 모든 장면이 지훈의 휴대폰에 선명하게 기록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변호사에게 추가 증거들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이혼 서류와 상간소송 준비를 마쳤다고 알려주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지훈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은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지훈에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연기로만 보였죠. 지훈은 은지가 성우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2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 컸습니다. 화요일 저녁 은지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와 함께 정리된 사진들과 출력된 메시지 내용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텔에서의 회의, 비품실에서의 스킨십, 성우와의 키스 장면까지 모든 것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말이죠. 은지는 말문이 막힌 채 서류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아, 이건 오해야라고 말하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오해할 게 뭐가 있냐며 호텔 키카드와 성우의 편지까지 모두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백업 데이터에서 발견한 노골적인 메시지들까지 언급했죠. 성우에게는 이미 상간소송 고발장이 접수되었다고 말하자 은지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지훈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은지에게 성우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를 묻기도 했어요. 은지는 흐느끼며 6달 전부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는 모든 것이 연결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은지가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동안 지훈이 은지를 격려하고 응원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불륜을 돕는 일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은지는 성우와 헤어지겠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지만 지훈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회사 비품실에서까지 불륜을 저지른 은지의 행동은 지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친정으로 짐을 싸서 떠났어요. 떠나기 전까지도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지훈은 마지막까지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2년간의 결혼 생활도 안전히 끝이 났다는 것을 실감했죠. 다음 날 오전 성우의 휴대폰으로 법원에서 발송한 상간소송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성우는 급하게 은지에게 연락했지만 은지 역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불륜이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 내부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상간소송 서류에는 두 사람의 직장과 직책이 명시되어 있었고 법원에서 은행 본사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죠. 지점장은 긴급히 은지와 성우를 불러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지훈이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비품실에서 찍은 사진과 호텔에서의 영상들, 그리고 노골적인 메시지 내용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두 사람을 별도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어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우 역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를 인정했죠. 특히 회사 내 비품실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과 풍기문란 행위로 규정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즉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사 대기 발령과 함께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출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은행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와 직장 내에서의 부적절한 관계가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지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평소 모범적인 직원으로 알려져 있던 은지와 성우의 불륜 사건은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은지를 좋게 봐왔던 고객들과 후배 직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성우는 아내가 있는 기혼자였기 때문에 집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어요. 성우의 아내는 상간소송 소식을 듣고 즉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징계와 가정에서의 파탄이 동시에 닥치면서 성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은지 역시 친정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부모님의 실망과 질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던 딸이 사실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죠. 은지의 사회적 평판과 경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절차가 모든 완료되었습니다. 은지는 결국 은행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성우 역시 같은 처지가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금융권에서 다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지훈이 승소하면서 성우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죠. 지훈은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있던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마침내 정리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2년간 함께했던 추억들과 완전히 작별해야 한다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은지가 반겨주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지우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사진 촬영을 배우러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다니며 풍경을 찍는 일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오랫동안 소원했던 대학 동기들과도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은지와의 시간을 우선시하느라 멀어졌던 친구들이 따뜻하게 지훈을 맞아주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기로 하면서 지훈의 일상에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지훈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동안 안주했던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달라진 지훈의 모습에 놀라워했지만 긍정적인 변화라며 격려해 주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은 평소처럼 사진 촬영을 위해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은 풍경을 그리고 있는 여성이 있었어요.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지훈도 자연스럽게 미소로 화답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아직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배신과 상처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